요즘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모두 투자해야 하죠. 학원비, 시험 응시비, 면접 복장비는 물론이고 교통비와 식비 같은 생활비에 자취생이라면 집세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금전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취업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취준생을 위한 청년정책 탑5, 5위는 청년저축계좌입니다. 간단하게 청년저축계좌는 지원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추가로 금액을 입금해서 목돈을 만들어주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 동안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순위에서 5위를 차지했는데요. 우선 청년저축계좌에 3년간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더 지원해 주고요. 기간이 종료된과 동시에 1,44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신청 당사자인 청년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다시 말해 부모님의 용돈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계좌가 아닌 청년 스스로 노동하며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다행히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라도 근로 상태만 유지된다면 혜택을 이어갈 수가 있고요. 사업을 통한 소득도 인정이 됩니다. 이 외에도 청년들의 취업과 미래를 위해 지원되는 정책인 만큼 해당 기간 동안 국가 공인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하고 연간 1회 이루어지는 교육에도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선정 기준은 만 15세부터 39세 이하이자 주거, 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이면서 신청일 기준 근로활동 또는 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인데요. 청년 내일채용공제나 희망 2배 청년 통장처럼 비슷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해지자일 경우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마침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5,000명에서 13,400명으로 확대되고 가입차 수 역시 2회에서 4회로 증가한다고 해요. 아직 신청일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지난해를 기준으로 4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진행이 됐고요. 올해는 신청 횟수가 더 늘어날 예정인 만큼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분들은 공지를 기다렸다가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취준생을 위한 청년정책 탑5, 4위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입니다. 학업 또는 구직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취준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출 비용이 늘기 때문에 부담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이 같은 문제로 주거비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신청 자격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우선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미혼 자녀가 대상이고요. 부모의 거주지와 시군이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 소요시간 또는 신체적 장애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와 동시에 청년 당사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어야 하는데 당연히 전입신고도 필수입니다. 만약 지원 당사자로 선정될 경우 매월 20일에 일정 금액이 청년 명의의 지정 계좌로 지급됩니다. 이때 금액은 지역과 가구 원수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대부분 1인 혹은 2인 가구로 생활하기 때문에 서울을 기준으로 최대 31만 원 혹은 34만 8천 원을 지급받게 되죠. 신청은 반드시 부모님께서 거주 중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해야 하고요. 올 상반기 내에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취준생을 위한 청년정책 탑5, 3위는 국민내일배움카드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쉽게 말해서 취업이나 이직과 관련해 지식과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런 만큼 기본적으로 1인당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되고요.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간제, 파견, 단기 근로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재직자,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 범위 내에 해당될 경우에는 10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 원을 받게 되죠. 유효기간은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졸업 예정자이거나 졸업은 했지만 미취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학생은 신청할 수 없어요.
한편 많이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는가와 관련해서 헷갈려 하시는데요. 우선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이나 과정평가형 자격과정처럼 특화과정에 대한 훈련비는 전액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서 본인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해요. 이와 관련해서 본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학원의 자부담 금액을 알고 싶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신청은 온라인 사이트나 가까운 노동고용센터에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하려는 총 수업 시간이 140시간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서 추가 상담과 함께 서류 제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동시에 훈련 장려금이라는 추가 지원 혜택의 적용 여부도 달라진다는 점 잊지 마세요. 취준생을 위한 청년정책 탑5 2위는 서울시 청년수당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입니다. 먼저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생애 1회만 지원할 수 있는 동시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런 만큼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졸업일이 2년 이상인 미취업자만 지원할 수 있죠. 올해 청년수당 모집 공고는 2월 초로 예정돼 있고요. 이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신한은행 카드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구직활동 지원이라는 청년수당의 사업 취지에만 맞다면 학원비, 도서 구입비는 물론이고 식비와 교통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취업성공 패키지나 실업급여,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등에 참여 중이라면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기억하세요. 이어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총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직전에 말씀드린 서울시 청년수당과는 다르게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경기도에 두고 계속 거주해 왔거나 거주한 경력이 합산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각 시군별 지역화폐로 비용이 지급되고요. 해당 금액은 주민등록 초본상의 시군 내에서 지역화폐 가맹점이라면 독서실, 헬스장, 음식점 어디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모집 공고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기별로 진행됐던 만큼 올해도 해당 정책이 시행된다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월부터 신청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니까 잊지 마세요. 이 외에도 경기도에는 청년 면접수당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한 번의 면접도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는 만큼 취준생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은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취준생 1인당 최대 6번까지 총 21만 원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신청해서 실업급여 수급자이거나 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경기 여성취업지원금 등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선정 제외 대상이었어요. 한편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정책들처럼 아직 2021년 일정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분기별로 접수를 받았던 만큼 올해도 진행된다면 경기도 면접수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1분기 접수가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취준생을 위한 청년정책 탑5 1위는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많은 취준생들이 이미 취업성공 패키지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이 두 정책이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통합됐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해당 정책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요. 1유형의 경우 15세에서 69세 사이의 구직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층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취업 경험이 없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 경험을 가졌더라도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된다면 지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1유형에 신청해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특히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졸업한 지 2년 이상 된 미취업자만 지원할 수 있었던 서울시 청년수당과는 다르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대학교를 기준으로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유형의 경우 1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저소득층, 특정계층, 청년층, 중장년층 기준에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2유형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구직 수당은 지급되지 않지만 구직 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상시 신청으로 이뤄지는 만큼 워크넷 홈페이지 혹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두 유형 모두 신청 조건 충족과는 별개로 여러 제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꼭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취준생을 위한 청년 정책 탑5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해당 순위는 지원 금액의 규모와 구직 활동에 대한 직접적 지원의 정도, 비용 지급 일자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런 만큼 영상에서 다뤄진 것들 외에도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